법원도서관 법마루 2026년 첫 번째 주제 컬렉션은 청소년 범죄입니다. 지난해 서울 명동의 한 대형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피의자는 촉법소년인 중학교 1학년 A군으로 A군의 장난으로 백화점에서는 약 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며 처벌을 넘어 범죄 예방과 교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법정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로 소년법은 반사회성에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규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범은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는 한편 일정한 사유가 있고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분은 할 수 없고 예방 차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범죄소년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이 높으면 형사법원으로, 교화 가능성이 크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형사재판은 응보적 처벌을 목적으로 전과를 남기지만 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과 품행 규정을 목적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처분을 내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소년의 형사처벌은 나이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되나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는 가장 가벼운 1호부터 가장 무거운 10호까지 있습니다. 보호 처분 중 4호와 5호는 소년보호 관찰제도라는 명목하에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분을 변경하거나 부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을 격리하는 대신 사회 내에 두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소년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등 실례를 저버리면 보호관찰관은 강제로 구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다면 재범에 대해 다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소년의 보호 처분을 결정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의 특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처분 방향을 제시하며 보호 처분 결정 이후 교정기관으로 운영되는 소년보호시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사회화를 지원합니다. 두 기관은 모두 소년의 특성을 분석하고 교정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년의 교화를 돕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거 사기, 폭행 등의 범죄 비율이 높았던 소년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특히 흉악범죄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단순 처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중범죄의 경우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더욱 엄격하게 결정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소년범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소년범죄에서 공범이 있는 경우 소년의 교화에 있어 소년의 품행 교정과 개선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 충분히 심리하여 공범들 사이 관계에서 공평성과 균형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년범죄는 개인의 특성과 함께 가정의 해체와 같은 환경적 요인, 교육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SNS 등 매체를 통한 범죄 수법의 모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개별 소년의 환경적 요인을 세밀하게 심리하고 디지털 윤리와 준법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년 형사사건에서 소년 감경에 적용을 받는 소년에 대한 판단 시기에 대해
소년범의 감경 기준은 범행을 저지른 때가 아닌 판결 선고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재판 도중 성인이 됐다면 소년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소년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년법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소년법을 보완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에 대해 처벌과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아동이 범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 학교 차원의 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며 청소년 성보호법은 성적 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소년법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소년사법 제도는 청소년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처벌과 보호의 균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은 보호주의와 교육주의의 접근을 취하는 반면 미국은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대 적용하며 처벌 중심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최근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재범률 상승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소년법을 바라보는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소년 엄벌론을 주장하며 형사처벌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소년의 미성숙함에 주목하여 처벌보다는 소년 교화론의 입장에서 재사회화와 교육적 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 속 대법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 없이 더 무거운 보호 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소년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며 교화의 목적이 절차적 정당성을 앞설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소년범죄 처리는 소년보호주의라는 이념 속 다음과 같은 기준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먼저 중대범죄와 일반 비행소년을 구분하는 이원적 접근 마련을 통해 소년범죄 사건의 성격과 위험성에 따라 대응 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축법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이후에도 보호관찰 등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재사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발생 이후 처벌이나 교정뿐 아니라 범죄 발생 이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종합적인 소년보호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보호 및 교육과 환경의 개선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길러낼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소년범죄의 해결은 연령 하향이나 처벌 강화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해 소년에게는 책임의 무게를, 피해자에게는 온전한 회복을, 그리고 소년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법원도서관 법마루에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국내외 개념서와 다양한 교양도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주제 컬렉션 전시는 법마루 1층에서 4월부터 7월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범죄학을 주제로 4월 29일 수요일 15시 법마루 1층에서 법률 소양 강좌를 개최하오니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